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등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주시가 옛 신양파크 호텔 터를 사들여 공공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30층 이상의 아파트와 40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도 허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신학기를 앞둔 대학가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대학가 주변 상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굉음을 내고 폭발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사고로 운전자가 화상을 입고 도로 인근 상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만원 씨가 출판하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광주지법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 한때 고급 빌라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있었죠. 이용석 광주시장이 이 호텔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도심의 고층 아파트가 더 이상 무등산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9년 폐업한 광주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는 고급 빌라 건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무등산 난개발을 우려한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나서 광주시가 직접 부지를 사들여 난개발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는데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시가 예산을 들여 부지를 직접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개발 이익이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등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광주 시민들의 엄중하고도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광주시의 부지를 매각하기로 한 소유주는 자신 또한 광주 시민이기에 무등산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실상 그 사업을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그걸 백지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손해도 많고요. 그러나 이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고 또 저도 무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광주시는 부지를 매입한 뒤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뿐만 아니라 광주 도심에 고층 아파트와 고층 건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무등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30층 이상의 아파트와 40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 등은 일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격 있는 그런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30층 이상의 아파트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 됐든지 간에 복합 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40층 이상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막고 무등산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만원 씨가 출판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출판과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1 민사부는 이 책이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하거나 광고할 경우 지시는 5.18 기념재단과 유공자 등 9명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5.18 기념재단은 인터넷 서점들과 도서관들의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도서를 판매하거나 비치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 등 도시철도 소외 지역을 수소 동력 트램으로 연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유튜브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수소 트램으로 터미널과 송정역, 대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연계한다면 도시철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뒤 광주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매우 포근한 날씨에 봄 기온이 물씬 느껴졌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각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0.7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11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만 어제까지의 기온이 계절을 한 달 이상 앞선 기온이었고요. 오늘 기온이 평년 수준의 기온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기준 중에 하나가 추위의 정도와는 별개로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크게 낮아졌을 때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와 담양, 영광, 한평, 장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수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최고 13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는 35에서 50%가량으로 매우 낮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에선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원생과 학부모들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노동자가 밀집한 대불산단 등에서는 선제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완도에서 어린이집 야간반 교사로 근무하는 50대가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임시 폐쇄됐고 동료 교사와 원생, 학부모 등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이 교사는 최근 확진자가 잇따랐던 목포의 화장품 방문 판매업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서 이제 화장품을 바르고 했는데 이제 거기 같이 갔던 친구가 검사 받아보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영암에서는 대불산단과 사무중공업 노동자 등 2만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최근 남양주 산업단지 내 외국인 노동자 120여 명이 집단 감염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체 채취에서 결과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신속 PCR 검사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검사하게 됩니다. 이제 선제검사로 인해서 혹시라도 숨어있는 무증상자의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검사를 하고 있고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첫 예방접종은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이뤄지고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이제 종사자가 되겠죠.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65세 미만의 입원자. 이어 전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 3만 3천여 명이 접종하게 되는데 요양병원에서는 94%, 요양시설은 97%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암 등 지병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설 연휴인 지난 13일 현대차 전주공장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광산구 주민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993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시설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광주 남구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백신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 발생을 가정한 합동대처 등 모의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자치구 접종센터 가운데 우선 개소하는 서구 접종센터에 백신 보관용 냉동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상급 종합병원 등 106개 의료기관 종사자 14,000여 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을 돌보는 필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며 위험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가 요양 분야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음 주 시작되는 새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하는 대학들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캠퍼스를 찾는 학생들이 늘기 시작했고 대학 주변의 상권들도 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파릇파릇 봄 기운이 올라오는 한 대학 캠퍼스. 내리쬐는 햇살 사이로 도시락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렸던 학생들이 완연해진 봄 기운을 맞아 캠퍼스를 찾은 겁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네, 날씨가 진짜 그냥 너무 좋아서 간만에 만나자 해서. 도시락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학생들은 1년 전과는 다른 1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 1학기는 온라인 수업만 지속됐지만 올해는 학교를 찾는 수업이 지난해보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신도 개발됐으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안정기를 찾아가면서 많이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정한 조선대학교 주변의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다음 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임대료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열악했지만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발길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면 수업이 원하죠. 서로가 살아야 되고 또 자영업자 살아야 되고 자영업자 사람 나라도 살아야 되잖아. 대학가 원룸촌도 주인을 찾는 발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고시원은 빈 곳이 많지만 선호도가 높은 원룸은 개강 준비에 나서는 학생들의 이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그것도 살짝 진행하고 실기 같은 거는 이제 좀 더 진행할 것 같은 분위기.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에 잔뜩 웅크렸던 대학가 주변 상권이 완연해진 봄 기운 속에 조심스런 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도 대면 수업이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를 찾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새학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등교 확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전남대학교 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해 원격 지도 활동 등을 참관한 뒤 학부모들과 함께 공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제 광주 양동시장 앞에 도로를 달리던 수입 SUV 차량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차 지붕이 날아가고 상가시설이 부서질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담뱃불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양동 복개상가 앞 도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수입산 SUV 차량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차량 문짝과 범퍼 등 부품들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폭발음에 놀라 뒤를 돌아보고 CCTV 화면마저 흔들립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옆면과 앞면 그리고 지붕까지 모두 뻥 뚫릴 정도로 폭발 위력이 컸습니다. 징조가 없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차량 폭발하자마자 나가서 그 운전자분 빼내러 갔는데 흰색 연기가 조금 있었고요. 달리던 SUV 차량이 폭발한 건 낮 11시 40분쯤. 이 사고로 운전자 37살 A씨가 팔과 머리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폭발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상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천장 곳곳이 무너졌고 상인들이 있던 가게 안쪽까지 파편이 튀어 자칫하면 추가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폭파 소리가 얼마나 큰가 이건 저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파편이 여기까지 날아와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 천장이랑 가구도 손상이 됐고. 이 같은 폭발 사고는 차에 실려있던 부탄가스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는 A씨는 공사에 쓰기 위해 휴대용 부탄가스 10여 개를 차에 실어뒀는데 차량 안에서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폭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새어나온 부탄가스가 불씨와 만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절도 목적으로 광주의 한 대학원에 침입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물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교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절도를 저질렀던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을의 중심이었던 학교가 흉물이 되면서 전남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해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무안군 해제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해제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15년 무안 거점 고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개교 37년 만에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7년 동안 방치되면서 외벽 페인트는 벗겨지고 넓은 운동장에는 자풀이 자라는 등 볼성산업계 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의 심장이었던 학교가 흉물로 변하면서 주민들의 상실감도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되살리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폐교의 넓은 운동장은 차박이나 캠핑장으로 조성하고 야외 숲은 주민들의 모임과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마을 공동체의 폐교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공동투자가 가능한 지자체를 이달까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활용돼 자칫 지역의 흉물로 남을 수 있는 폐교를 지역민의 공감 쉼터로 활짝 열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교육지원청의 신청을 받아 3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136개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사업으로 지난해 개최하려다 코로나19로 무산된 제1회 광주 수영선수권대회가 올해 7월에 열립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수영연맹이 광주시의 대회 개최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제1회 광주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올해 7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회는 남부대 수영장에서 열리고 유초등부와 일반부를 대상으로 4개 종목이 치러질 계획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는 특별사진전이 광주시 남동 메이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평화롭던 시절 미얀마의 일상을 담은 사진 등 광주와 미얀마 현지 사진작가들의 작품 6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특별전을 기획한 광주 아시아 여성 네트워크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리치앤코가 인공지능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광주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금호동의 한 건물에 문을 연 리치앤코 광주 AI센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임신 출산 플랫폼과 반려동물 생애주기 서비스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치앤코는 광주 지역 산부인과 등과 협업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광주 전남 고용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호남권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호남권 실업률은 2.7%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에서 실업률이 가장 많이 올랐고 60세 이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2,669만 8천여 명으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크게 줄어 지난 2019년 4분기보다 12만 3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